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네, 외우지 못한 게. 네, 일단은 일단 안 낫긴 했는데 많이 나왔네. 네, 일단 빨리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실무에서 그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매도인이 혹은 이제 매수인이 한쪽에 수수료를 대신 내주겠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매매하실 때. 예. 이제 뭐 집값을 흥정하면 조금 뭐 싸게 사거나 팔 때 이제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누군가 되게 꼼꼼하신 분이신가 봐요. 이제 이거를 궁금했나 봐요. 이럴 경우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수수료를 다 내잖아요. 양쪽 거를. 그러면 초과 수수료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네, 이런 경우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가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물어보실 만한 소지가 되더라고요.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마셔라. 어차피 각자 수수료를 누가 낸 것 뿐이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임차인이 이제 자동 갱신 됐어요. 자동 갱신이 됐어요. 묵시적 자동 갱신 됐는데 이제 임차인이 통보하고 3개월 있다가 계약했잖아요. 네. 근데 한 달만 하다 나갔어요. 그냥 그 2달 남았죠. 네. 또 2달 동안 월세를 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당연히 내야죠. 네. 근데 이걸 안 내겠다고 이거 부인을 한 거예요. 네. 2달치 안 내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 이 묵시적 갱신 이거 3개월 있잖아요. 네. 이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이제 묵시적 갱신 되면 저희는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 근데 임대인은 해지를 못 하죠. 네.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를 하면은 석 달 있으면 임대인이 돈을 빼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무에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한 달만 있다 나가면은 집주인이 그러면은 보증금 안 내면 되잖아요. 어쨌든 3개월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월세는 안 내겠다는 거예요. 나갔으니까 월세인데. 보증금 까면 되잖아요. 네? 보증금.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소송을 건 거예요. 문의를 한 거예요. 나 까지 말아라. 내가 안 사는데 왜 월세를 까느냐. 임차인이 소송. 임차인이 이제 그걸 따지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전화 문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실무에서 아마 그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 안 되시면은 아마 상담에 써먹을 일이 되게 많아요. 그게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한데 그거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해서 2년 더 살았다. 거주할 수 있는지. 이거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이런 집이면 제가 볼 때는 어디 시골 같은데. 집주인 신경 안 쓰는 그 시골에 집 하나 사놓고 그냥 신경 안 쓰는 집 같아요.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절대. 뭐 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를 가시면요. 이제 상가 건물에서 묵시적 갱신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상가 건물에서 조금 풀린 거는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갱신 된다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은 근데 임대차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고요. 가동 똑같이 주택이랑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했다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중간에 따라서부터 볼게요. 따라서 통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내줘야 되고 해지가 되죠. 해지가 되는데 당연히 임차인이 해지가 3개월 있으면 작동됐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될 의무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요거 이제 주택이랑 똑같긴 한데 한 번 더 상가에 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페이지를 가면요. 이게 또 하자보수에 관한 건데요. 이제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임차인이 도배를 하려고 지도 않는데
예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옷장 뒤에 결로를 발견했어요. 이럴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가기 싫은 거죠 지금 이 집에. 네. 그래서 결론은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계약 해지가 왜냐하면 계약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보시면은 아주 계약 목적을 어딨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 임대차를 계속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차를 계속 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약 해지가 안 된다. 그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 이거는 해결하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국 그걸로 풀라는 거거든요. 하자담보, 하자담보로 풀라는 건데 하자담보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하자담보가 실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게 법적으로 안날부터 6개월인데 다 해당은 되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안에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절차가 한 2년 걸려요. 예. 그러면 결론은 그 타겟은 누가 오냐면은요 부동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사례 같은 경우 지금 도배하러 왔는데 옷장 뒤에 결로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예전에 그 확인 설명서 설명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 볼 때 제가 탑층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고,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로가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면은 제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베란다, 그리고 보일러실, 다용도실, 그리고 옷장 뒤. 예, 그런 데가 꼭 많이 생겨요, 항상. 근데 옷장 뒤는 실무에서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엊그제 같은 경우도 한 번 있었는데 옷장 뒤는 솔직히 결로가 생기면은요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기술자를 딱 불러야 돼요. 예, 기술자를 불러서 이게 진짜 확실한 이 집의 하자로 인한 결론지 아니면은 살고 있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론지 그거에 따라서 책임 추궁을 따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계약하다가 이게 하나 나왔는데 뭐였냐면 그 계약하시는 분이 와서 전에 살던 집의 주인이 전세를 살았는데요. 이게 이사 갈 때 우리가 옷장을 딱 꺼냈더니 그 뒤에가 다 곰팡이가 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제 나가는 사람은 자기도 몰랐다. 그리고 이거는 막 솔직한 얘기로 집에 한자가 있어서 곰팡이 낀 거지. 왜냐면 새 집을 들어갔거든요. 네. 새 집에 들어가서 곰팡이 낀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주인은 무조건 도배값 물어놓고 가라. 그래서 도배값을 물어주고 나왔대요. 그래서 일단 또 다른 집을 저희랑 계약하는데 그러면은 나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계약서 써달라고. 네.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집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옷장이 망가진 거잖아요. 오히려 집주인한테 내 옷장 배상해달라 이렇게 근데 되는 옷장이 망가지진 않아요. 결론가지고. 옷장이 망가지는 일은 없어요. 곰팡이는 근데 곰팡이 껴도 옷장을 좀 닦으면 되는데 뒤에 닦으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옷장이 막 뒤에 썩어서 들어갈 정도면 이미 닦여서 알죠. 문 열면 옷장 들어가. 그럼 그 벽지값을 물어내고 오는 게 맞아 임차인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저한테 이제 얘기를 그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냈다고. 응. 그건 맞지 않아요, 당연히. 전문적인 네. 취- 맞지가 집에 맞지가 하자인데. 않고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일단 기술자 불러서 해결하는 수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꼭 요 결로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은 새 집을 들어갔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아랫집에 누수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들어가서 며칠 안 됐는데 베란다에 성에 이제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일단은 다 무조건 불러야 돼요.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기술자 통해가지고 객관적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게 제일 분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개행위를 할 때 저희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있잖아요. 예. 있으면은 지금 그 제가 얘기 드렸던 얘기를 꼭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야 돼요. 두 명이 다 있을 때. 왜냐면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계약서 쓸 때는 아직 일이 안 터진 거잖아요, 아무 일도. 예, 그럴 경우 이제 뭐 집에 사소한 거 하자 뭐 다 챙기면 계약서 한 장 가지고 모자라요. 몇 장 써야 돼요, 꼼꼼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개인이 저희가 중개사가.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서에다가 쓰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집에 대한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부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을 짓지 않고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 상태를 확인을 한다. 하면은 전문가가 얘기를 해줄 거다. 분명히.
누구 잘못이다. 원래 초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주인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결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제 생각에 제 경험상은 10중 8구 다 동의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일방적으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새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빌라는 빼고요. 빌라는 없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개하실 때 꼭 렌트를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요. 실입주 하시는 분들 말고 임대할 때 있잖아요. 세입자가 들어가잖아요. 주인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그 아파트의 AS, 무상 AS 기간을 확인해야 돼요. 예, 보통 2년에서 5년까지 돼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들어가서 뭐 사상과 기스나고 하자 있는 거는 다 해줘요. 공짜로. 그 기간 동안에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주인이 안 들어가잖아요. 세입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문짝에 고리가 하나 안 돼 보일러실에 별거 아니라고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 나갈 때 나갈 때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는 그걸 본 거예요. 다른 세입자는 고쳐달라고 주인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난처하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안 그랬고 들어올 때부터 그랬다고 주인은 나는 모른다. 무슨 들어올 때부터 그러냐. 이건 네가 망가뜨린 거다. 그러면 이건 해결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은 첫 입주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임차인한테 그거에 대한 당부를 되게 많이 해줘요. 들어가서 사상과 하나라도 이상 있으면은 어차피 이거 무상기간이기 때문에 무상 다 되니까 꼭 얘기를 해달라고. 그 주의를 해주고 주인한테도 그걸 통보를 해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일이 안 벌어져요. 최소한 저희한테 책임을 묻는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가 이제 그렇게 따지게 보면은 계약서 쓰는 거 말고 할 게 되게 많죠. 근데 이게 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손님한테 안 뽑길래 계약하고 나서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 근데 이거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주인 입장에서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여기 중개사는 뭐 자기 집도 아닌데 되게 꼼꼼하게 신경 써주네 가서. 그러면 그것도 본인 모르게 하나의 영업이 돼요. 임대인도 더 신뢰가 가고. 그런 거 꼭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다 한 번 일단 일이 터지면 해결 안 돼요. 터지면 해결 안 되고 되게 어려워요. 이건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해서 어떻게 풀어라 답이 없어요. 법은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때 얘기할 때도 가능하면 집 보러 갈 때 중개사가 꼼꼼하게 보시라고 지금. 제가 그거 당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농 뒤에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들어서 딱 보면 대충 알아요. 냄새가 맡아. 이게 특이하지. 곰팡이 끈이 남겼는지.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왜냐면 손님들은 집 보러 가서 정말 꼼꼼한 사람 아니면 잘 안 봐요. 대충 뭐 집 상태라든가 방향이 어디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옵션 있으면은 옵션 상태가 좋은지 그 정도나 보지. 뭐 창문 위에 뭐 창문이 이중창이면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중창이 아니라 창문이 저렇게 있으면 유리가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조금씩 들어가요. 위에서부터 먹어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은 그게 완전 성에가 껴서 난방이 안 돼요. 제가 전문가로 볼 때는. 근데 일반인들 모르잖아요. 근데 봐서 눈을 딱 봤는데 위에 성에가 이만큼 껴있는데 심각한 건 아니고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그럼 그 집은 100% 1년 안에 이거 누수랑 결로 생겨요. 100%. 난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나중에 소리 비용이 1, 20만 원이 아니라 돈백 이상 깨져요. 그러면 그거 아직 문제 터지면은 주인 잘못이냐, 임차인 잘못이냐 추궁할 수 없잖아요. 원칙은 임대인이 해줘야겠죠. 처음부터 알았으면.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는 임대인은 절대 안 해주려 하겠죠. 임차인한테. 그럼 중개사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임대인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거는 임차인 가실이 아니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를 바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최소한 중개사가 책임을 질 일은 없잖아요. 네가 이런 애 저런 애 꼽힐 일 없잖아요. 임차인이 나 전화 오면은 나 주인한테 얘기했다. 근데 주인이 안 하기로 했다. 주인 나 전화할 면목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실무에서는 필요해요. 꼼꼼하게 보시는 게.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것도 거의 하자한 건데 이제 빌라인데 이제 매도 매수자 밑에 물건지 방문해서 벽 부분에 얼룩이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지적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도배를 하였으나 다시 누수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 어디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인지 이때 중요하게 나와야죠. 금방 얘기한 거. 매수인이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의 가실이 없다고 한다. 왜냐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안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나중에 가서 어떤 책임의 소지가 없어요. 전혀. 아까 제가 금방 유리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상 어떤 중개사가.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기 시작하면 되게 꼼꼼하고 신뢰가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거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0페이지 가시면은 이것도 뭐 하자담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자담보의 내용인데 이제 빌라를 반지하를 전세를 갔는데요. 4,300에. 근데 계약한 후에 3개월 후에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서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만기 전이죠. 만기 전에 부동산 중개보수 2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누수로 인해 부담할 수 없다고 수술도 안 되고 나간다는 거죠. 임차인이 여기 물세니까. 예. 근데 입주 도배를 본인이 부담했으니까 도배 비용 10만 원도 부담하라고 하며 이사 기준 총 50만 원을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하네요. 임대인은 해당 물건을 매매로 구입하면서 바로 전세를 놓은 것이고 그 당시 누수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입주 3개월 후 누수가 확인된 바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나가요. 네, 계약 파기 안 돼요. 네, 이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사니까 살다 보니까 집에 누수도 되고 주인한테 자꾸 이거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사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사 못 가요. 이거 가지고. 네. 이거 가지고 이사 못 가고 이거 가지고 이사를 가려면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 이유만 가지고 바로 파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요구가 지금 부당하거든요. 뭐 말도 안 되게 뭐 5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가려면 주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계약 파기의 요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이행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임대인이 뭐 100만 원 요구하든 200을 요구하든 네가 주면 나가겠다. 내가 계약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면은 나머지 건 주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했다고 임차인이 계약도 안 지키고 자기 복비 부담도 임대인 보고 다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알아서 이사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임대인이 저 하자 있는 걸 알면서 일부러 말을 안 그러면 하고 틀리죠, 이게. 했을 때는 그러면 틀려요. 네. 그럴 경우는 임대인한테 가실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럴 경우. 그래도 근데- 정 가고 싶으면은 수수료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빼서 임대인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빼서 갈 수는 있으나 욕을 임대인이 못 한다는 거죠. 요구는 할 수 있죠. 임대인이 요구하니까 임대인이 이만큼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돈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 달라는 거잖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달라고 한 거야.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임대인이 반대로 만약에 임차인한테 또 복비도 내고 다 내야 된다 하면은 그거 다 수긍해야 돼요. 내고 가. 그렇게 하면 갈 수는 있으나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례가 임차인들이 조금 막무가내 경우.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몇 번 있었어요. 네. 지난번에 왜 떼어내린 사람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근데 본인이 이게 떼어냈어 임차인이. 빌라가 지금 현재 실제로 세무에서 이런 빌라에서.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임차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모르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거 생각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그랬어. 임차인이 우리한테 무조건 약자가 중개보수를 아니에요. 내야지 나간다고. 네, 임차인이. 이 사람은 중개- 임차인이 무조건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싸우다가 자기가 또- 우리 중개사는. 임차인이 받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 일단은 제일 큰 계약은 임대 계약인데 임대 계약을 일단 깨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임대 계약을 깨는데 솔직히 뭐 누수가 생긴다는데 누수야 뭐 둘이 얘기해서 고쳐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거를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계약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그럼 집주인이 그러면은 저 누수 잡아주고 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수준을 해줘야죠.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 가면은 수리를 해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안 해도 안 해도 임대인이 안 하려고 버텨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소송해야 돼.
법이 그런 거니까. 소송하면 이런 거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착하니 늘 만들 월세 계약 하나 했어요. 그만이.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수술 저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배째라 그래요. 저 수술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죠. 그거랑 똑같아요. 예.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해결하려면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상하게 해달라 그 수밖에 자기가 없어요. 돈 내고 나간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세상 문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주인이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 요즘에 하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빌라 그러니까 임대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빌라 같은 경우 지금 누수가 되게 많거든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거 한 얘기 하나 나오는 게 신축 빌라 하실 때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게 용도. 그게 왜냐면은 빌라라서 당연히 주택으로 돼 있어 생각하시잖아요. 빌라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빌라를 지으냐면은 층을 높게 뽑으려고 빌라에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근생이나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용도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빌라인데 내가 300이호를 받았는데 300이호 등기에 끼워봤더니 300이호는 학원으로 돼 있어요. 용도가. 네. 그런 경우 지금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주거용 쓰니까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그거 문제가 뭐냐면은 몇 달 이제 등기하고 쓰잖아요. 구청에서 날라와요. 네. 아까처럼 이행강제금이 날라와요. 이거 빨리 용도 변경하라고. 네. 그러면 임차인도 불안하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이거 뭔 소리냐. 나는 빌라 샀는데. 그거 누가 중개했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많아요, 되게. 실무에서. 정말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빌라 같은 거 하실 때 유념하실 게 하나가 건축물 대장 꼭 끊으셔야 돼요. 네. 요즘에 그렇게 해서 여기 등기를 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 같은 경우 만약에 분양을 내가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하면 살까요? 네. 아까 이제 1교시 때 얘기 드렸는데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하고 팔아야죠. 네, 용도 변경하고 팔아야죠. 용도 변경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아니 까다롭지 않았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지금 허가를 지금 받아놨으니까 용도만 변경해야죠. 그리고 만약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 팔면 안 되는 거고 못 파는 거고 용도 변경이 돼야지 파는 거죠. 그리고 돈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빌라가 거기 탑층에 불법으로 증축한 집이 꽤 많아요. 예. 가서 보니까 분명히 집이 내 눈에는 방 2개 거실 하나거든요. 18평이에요. 10평 대충. 등기 끊어봐도 10평밖에 안 돼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10평은 등록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8평은 불법으로 증축한 거예요. 눈으로 가서 보면 아무 티가 안 나요. 근데 그 등기를 끊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임대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할 경우는 이거 되게 중개 사고가 돼요. 나중에.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는 그나마 신경을 쓰는데 매매 같은 경우 신경 쓸 게 엄청 많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그거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중간에 나온 건데 이제 상가 넘어갔어요. 앞으로 다운 계약서. 뭐 다운 계약서와 계약 공인 중개사의 책임.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운 계약서를 계약 공인 중개사가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쓴다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다운 계약서 못 쓰겠다. 하지만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 쓰고 공인 중개사에 인장을 안 찍었죠. 근데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다운 계약서 조건으로도 계약을 하겠다는 당사자의 계약 의지가 있을 때 공인중개사도 다운 계약서 관여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인장을 찍어주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했을 때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는데 중개보수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중개보수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중개 행위는 돼요. 예. 대신에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여기 1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개설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을 그게 아니고 밑에 있나요? 중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이 간청에 걸리면은 업무정지. 이거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장 안 찍을 때. 어쨌든 관여한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간연체.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면은 도장을 찍든 안 찍든 간에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다. 책임을 피해달라면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써야죠. 아예 안 해요. 부동산을 아예 빼고 써야죠. 이거 되게 바보 같은 부동산이죠. 진짜. 도장도 안 찍을 건 부동산을 왜 넣었어요? 아예 빼고 써야죠. 아예 넣을 거면 건강하게 도장까지 찍던가. 맞아. 과감.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겁나면은 계약서를 써주는데 도장 안 찍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어요. 직거래식으로 부동산 빼고. 근데 내가 더 전문적으로 해결했다고 확인 설명서까지 써줬어요. 부동산 빼고. 그러면 걸려요. 확인 설명서까지 써주게 되면은 확인 설명서는 직거래한 걸로 안 봐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여튼 일단은 부동산도 안 집어넣고 계약했잖아요. 보기에는 어쨌든 직거래처럼. 네. 근데 그걸 빌미로 수수료 못 주겠어. 이러면 할 말 없는 네, 거야. 못 받아요. 당연히.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함부로 제가 써주지 마시라고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확인 설명서 쓰지 말라는 거는 자동갱신 할 때도 확인 설명서 써주지 마셔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피해가기 힘드니까 계약서까지만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뭐 간단한 건데요. 권리금 계약서 쓰실 때 확인 설명서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권리금 계약서 쓰실 때 권리금 계약서 확인 설명서 안 쓰셔도 돼요. 권리금 계약서 양식도 따로 없어요. 이거는 그 권리금은 중요한 거는 저희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보수랑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중개업자가 권리금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도 사실은 지금 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완전 중개나 별개 행위예요. 권리금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인 설명서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양식에다가 권리금 계약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이제 쓰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23번에 가시면은 임차권 등기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되는데 뭐 임차권 등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주인이 손 안 줬을 때 주인이 손 안 줬을 때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내가 그 집에 살지 못할 때 그때 하시는 거죠? 계약 만기 전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기가 일단 지나셔야 돼요. 만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내가 계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여기 어디 있더라? 여기 맨 끝에 있네요.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해결됐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랑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랑 동시행 아니라는 거. 반환의 임금 반환이 먼저. 보증금 반환이 먼저예요. 네. 이거 뭐 시험 때도 나왔어요. 근데 이건 실무에서 중요해요, 되게. 이 실무에서는 이거는. 이걸 동시행한다고 막 서로 붙잡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좋으세요. 임차권 등기 할 때. 그래서 이거 말소할 때는 돈 먼저 받고 말소한다. 그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등기해가지고 돈 받아서 나오는 기간이. 그 기간이 보통 길면 1년 걸려요. 근데 임차권 등기 하면은 웬만하면 빨리 해결돼요. 왜냐면은 그것만으로도 왜냐면 주 입장에서는 그게 돼 있으면 임대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임차인들이 고민하는 게 이유가 임차권 등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오래 안 걸리고. 근데 하고 일단 이걸 하는 순간 일단은 임대인하고 대판 싸우겠죠.
재판 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할 바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진행할 바에 이거를 조금 버티다가 소송 준비하다가 버티다가 주인이 방 나가면 더 줄 때 그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권 등기가 효력이 생기려면은 되게 강제적으로 가야 돼요. 만기 돼서 내용 증명 2번 보내고 만기 되면은 임차권 등기 바로 진행하고 세입자가 살든 안 살든 간에 바로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뭐 3개월이나 그 정도 기간 안에 이행이 안 되면은 바로 경매 넘길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효과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는데 주인이 5개월 있다 전화 왔어요. 세입자 구해줬는데 너 이거 임차권 등기 계속 할래? 돈 받고 나갈래? 돈 받고 나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임차권 등기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거기다가 이 사람 보증금에 대한 연체료나 그런 거 다 받을 건데 포기하고 받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을 위한 그런 보호법이긴 한데 실무에 이렇게 많이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실무에서 왜 의미가 없냐면 임차인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 집을 내가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구하기 힘들죠. 대부분. 네, 진짜 임차인이라고 하면 전세금 뜯겼는데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못 구하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또 운명회사는 집을 살고 나가게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깊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24번에 이제 주택 임차인이 약정기간에 1년으로 해서 임대차를 계약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고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월차임을 거절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겠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임차인이.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임차인의 사정이 이해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거절할 경우 차임 연체가 2기 이상의 경우는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계약을 당일 해지할 수 있다. 다 임대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임차인이 계약을 1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임차인은 권한이 없어 계약을 깼기 때문에. 뭐 자기가 나간다고 해서 월세를 뭐 안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주인이 오케이 하고 새로운 세입자 다 계약할 때까지는 무조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원하는 대로 주인. 그거 하고요. 그리고 25페이지는 이것도 뭐 똑같아요. 만기 전에 이사하는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될 때까지 월세 지급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밑에 것도 똑같은 거죠. 뭐 자기는 싸게 살고 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재계약하는 건 금액 비싸게 얘기한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조건에 계약을 할 수밖에. 그리고 스스로도 그 조건에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속한 거 지키시면 돼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간에.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특이하게 효력